안녕하세요. 최진특급TV의 김유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런티어라는 회사의 전장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영상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긴 했는데요. 제 현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루한 채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구독자님들께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피런티어라는 회사를 얘기할 건데, 그에 앞서서 피런티어가 만드는 그 장비가 전장 카메라,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장비다 보니까 자동차 카메라 모듈이 앞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나온 차들은 대부분 레벨 2 정도죠. 레벨 2에서 이제 레벨 3가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출시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 자율주행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 수도 증가한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종류도 기존에는 그냥 화면만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화면만 그 운전자한테 보여주는 그 뷰잉 카메라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센싱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센싱 카메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센싱 카메라로 넘어가면서 이 센싱 카메라를 어떻게 정확하게 마지막에 후공정에서 검사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장비를 얘기하는 거가 피런티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24년도 7월부터 모든 신차에 ADAS가 탑재가 의무화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카메라의 탑재수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뷰잉 카메라는 그냥 주차 시 활용되는 후방 카메라 등 그냥 영상만 제거한 거였는데, 센싱 카메라는 우리가 차선 유지 기능 장치가 대부분의 차에 이제 장착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신호등을 이제 봐준다든지, 아니면 앞차 간의 간격을 이렇게 차간 간격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센싱 카메라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의 종류가 이렇게 뷰잉 카메라와 센싱 카메라 나뉘어지는데, 이러한 센싱 카메라의 후공정 장비에 이제 피런티어라는 회사의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센싱 카메라의 후공정 장비가 왜 중요하냐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로는 해상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아야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이라든지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높은 화소로 봐야지만 판단이 빨리 될 수 있고, 또 멀리 있는 사람을 빨리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화소를 높이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그 후공정 장비에서도 이 해상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액티브 얼라인 장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장 카메라로 2개, 3개 같이 여러 가지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앞에. 이게 그 앞을 바라보는 카메라가 이게 3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게 우리 눈도 2개가 있잖아요. 이 하나만 있으면 2차원적으로 인식되는 걸 2개가 있으니까 3차원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카메라도 이렇게 2-3개를 놓는 거예요. 그럼 2-3개를 놓으면은 이 2-3개의 카메라가 서로 초점이 일치되게끔 해야지만 이게 서로가 상호작용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초점을 일치시켜주는 그런 카메라를 이제 듀얼 카메라 장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장비도 이제 피런티어에서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델 3에 들어간 장비, 그 앞에 들어가는 전면 카메라가 이게 3개가 들어간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레벨 3에서는 사고 시 기측 사유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인캐빈 카메라도 필요해졌다고 해요. 인캐빈 카메라가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찰해가지고 운전자가 자면은 깨울 수 있는 그런 경고 울리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달리는 이제 개수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벨 2가 현재는 27% 정도인데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프고요. 여튼간에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자동차에 많이 달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형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테슬라가 카메라 모듈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할 거다. 여기 이제 삼성전기, LG노텍이 메인 벤더다 이러는데, 이 삼성전기에다가 그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게 이제 피런티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피런티어는 LG 이노텍에도 이렇게 장비를 납품한 적이 있고, 삼성전기에도 장비를 납품한 적이 있고, 현대모비스와도 장비를 공동 개발해서 납품하고, 이렇게 다양한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피런티어에서 최근에 그 수주한 내역을 보면은 LG 이노텍에도 납품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딘지 모르는데 삼성전기 같고, 이거는 국내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카메라 모듈 업체가 몇 개 안 되니까 그 중에 하나일 테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상한 곳이 있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폭스콘 자회사한테도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폭스콘이 전기차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폭스콘에도 납품한 이력이 있다. 그래서 이 정방의 시장이 커가면서도 이 회사의 장비가 많이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크게 두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부품 사업부와 장비 사업부가 있는데, 이 장비 사업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 특허들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퓨런티어의 특징이 다 그 외주 생산에 의해서 장비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비를 넘어서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 하드웨어 제작 기술보다 여기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장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퓨런티어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외주 생산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퓨런티어 IR자를 보면은 이 경쟁 업체에 비해서 자기네들의 장비가 이제 정밀도가 뛰어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먼저 액티브 얼라인 장비를 설명해 드리면은, 액티브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해상력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 최초에 제작이 되면은 각각의 카메라 모듈이 뭐 아무리 정교하게 제작하더라도 약간의 특성이 다르겠죠. 그 약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그 카메라 모듈이 이제 렌즈와 이미지 센서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딱 맞춰서 최종적으로 딱 고정시켜야지만 그때 해상력이 최상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상의 상태로 해상력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마지막 조정하는 장비다, 액티브 얼라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고정을 시킬 때 카메라 모듈에 있는 그 렌즈와 그 이미지 센서 사이의 그 간격 등을 이제 고정을 시킬 때 그 접착제를 발라서 거기다가 UV광을 조사해가지고 했대요. 근데 그 최근 21년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그렇게 접착제에다가 자외선 UV를 쏘가지고 그 고정시키는 방식이 80도 이상에서 5분에서 40분간 넣어서 고정을 했어야만 해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고정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렌즈가 뒤틀릴 수도 있고 이런 오류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퓨런티어에서는 납땜 방식을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적용했다, 신기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납땜 방식을 현대 모비스와 공동 개발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땜 방식에 관련된 특허가 뒤에서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삼성전기에서 2010년도에 나온 특허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렌즈겠죠. 렌즈 여기 사이에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딱 그 장비를 액티브 얼라인 딱 고정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UV광을 쏘는 거예요. 여기다 UV광을 쏘면은 그때 이제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이 이제 좀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상에 오류를 많이 익혔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그 기사에서. 그래서 퓨런트에서 나온 특허를 보면은 22년도 5월에 등록된 특허 보면은 여기 접착부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이제 솔더죠. 그래서 요 솔더가 이제 주석은 뭐 이러한 구리 이러한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거고, 이 솔더를 이제 납땜 방식으로 고정시켜 가지고 빠르게 고정시킬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게 퓨런티어의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고정시키는 건지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 15년도에 등록된 특허를 보면요, 여기 이 카메라와 여기 이미지 센서가 있죠. 이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딱 고정시킨다. 이게 초점의 거리를 고정시킨다는 거죠. 렌즈에 들어오는 빛에 초점이 이렇게 이미지 센서에 딱 맞춰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TX, TY 이 부분이 있는데 틸트 이렇게 휘어지는 거, 이렇게 휘어지는 거, 이 부분도 다 측정해서 딱 알맞은 위치에다가 딱 고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측정해서 고정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에 관한 특허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Z축 초점의 거리, 이미 센서와 렌즈 간의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리가 여기일 때는 해상력이 이점이고 좀 거리를 넓혔던 해상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해상력이 높아지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초점 거리를 고정시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특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력 장비는 이제 인트리싱크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거는 개별 카메라의 광학 특성 값을 뽑아내는 장비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은 각각의 카메라가 10m 거리, 똑같은 10m 거리를 어떤 카메라는 11m로 측정하고 어떤 카메라는 9m로 측정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m 거리에다가 이러한 판을 놓고
판을 넣고 어떤 카메라가 10m 거리인데 9m로 측정했다. 그러면 그 보정값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카메라 모듈 내부에 그 메모리에다 저장시켜 가지고 이 9m 측정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10m로 측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부 변수를 추출해 가지고 그래서 카메라 모듈에 저장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1년도에 등록되는 특허를 보면은 이런 판을 여기에 설치해서 이 사이의 거리가 10m인데 뭐 9m로 하면은 이걸 내부 변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판도 막 이렇게 틸트 시키면서 이렇게 휘게끔 하면서 이 이미 센서가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거리를 측정하는지, 그 차량이 뭐 예를 들면 차량이 이렇게 휠 때 이게 나가는 거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카메라 모듈에다가 저장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듀얼 온라인 장비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나온 전방 카메라가 이게 3개의 카메라 모듈 돼 있다 그랬죠. 이 3개의 카메라 모듈을 이렇게 초점을 딱 고정을 시켜주는 그러한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퓨런티어에서도 이렇게 2개의 카메라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각각의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두 번째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EOA라고 하는 그 카메라 모듈 검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상력, 왜곡되는 부분, 이물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 검사하는 후공정 장비도 이렇게 팔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퓨런티어에서는 라이다 관련 신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SOS랩이라고 하는 그 라이다 스타트업 회사랑 공동 특허들을 이렇게 많이 내놨어요, 퓨런티어가. 그래서 퓨런티어가 SOS랩에 그 라이다 장비를 이제 공급했다. 라이다 액티브 온라인. 그러니까 라이다에도 초점을 맞춰주는 그러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액티브 온라인 장비를 SOS랩에 공급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근데 라이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는 그 카메라랑 다르게 그 레이저를 쏘아서 물체에 쏘아서 그 레이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측정해가지고 이제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라이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다의 그 구조 자체가 빛을 레이저를 방출하는 에미터, 그다음에 그 레이저를 다시 받아내는 디텍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개의 그 방출부와 그다음에 디텍터가 있다 보니까 이 검사 장비도 2배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값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장비값이 비싸고 개발 난이도도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SOS랩에서 SL과 맞손을 잡고 그 헤드램프 안에다가 라이다 그 센서를 넣는 그러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23년도 5월 기사인데, 하여튼 SOS랩이 이제 현대 벤더들이랑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라이다 관련해서 테슬라는 라이다 안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현대차에서 그 레벨 3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G90에다가 이게 라이다를 넣은 거는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 G90 레벨 3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출시가 하는데, 이제 그 시제품에는 라이다가 이렇게 들어간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OS랩과 퓨런티어의 공동 특허를 하나 보면은 23년도 3월에 등록이 된 특허가 하나 있는데, 이러한 알고리즘과 관련된 특허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접착 물질을 이제 그 라이다 모듈에다가 부착시켜가지고 라이다 모듈이 이제 에미터랑 디텍터가 있잖아요. 에미터를 딱 그 고정시켜가지고 초점을 딱 맞춘 다음에 거기에다가 접착 물질을 경화시키고, 그래서 딱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디텍터에 초점을 딱 맞춰서 거기에 접착제를 이렇게 경화시키고, 뭐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장비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라이다가 있는 거죠. 라이다가 있고 이거가 이제 접착 물질을 이제 여기다 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2050번 요거가 접착 물질에다 UV 강을 딱 쏴가지고 경화를 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라이다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장비와 관련된 알고리즘 특허를 SOS랩과 같이 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퓨런티어라는 회사의 전장 센싱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랑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다 액티브 온라인 장비 관련해가지고 특허들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